아니야, 역사박물관. 예, 이 뒷배경이 역사박물관이고요. 이렇게 보면 여기가 무대 중앙, 오늘의 본무대 중앙, 그리고 제 뒤쪽에 역사박물관이 있어요. 그리고 제 맞은편에 정부종합청사가 있거든요. 여러분 지금 혹시 광화문역에 도착하셔서 망치부인을 찾으러 오시는 분이 계시면 이 지점으로 오시면 돼요. 어디라고요? 정부종합청사하고 역사박물관 사이. 예, 정부종합청사하고 역사박물관 사이이고, 정부종합청 가운데 잔디밭이 있어요. 그 잔디밭에서 여기 반대편으로, 예, 반대편 쪽, 역사박물관 쪽에 있는 통로로 오시면 저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쪽으로 오실 분들 그쪽으로 와주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망치부인입니다. 아유, 우리 애기 이쁘다. 네. 뭐 오늘 사실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행진을 하면서 제가 이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모습을 본 시청자가 이 스피커를 보내주셨어요. 근데 이제 이 스피커에 얽힌 이 슬픈 추억이 또 하나 있어요. 뭐야 하면 이제 2014년 7월 16일이었어요. 2014년 7월 16일에 제가 이제 이 세월호 유가족들을 만나러 광화문에 왔던 날, 그날 제가 이제 요렇게 조그만 손바닥, 요거보다 성능이 작은 스피커를 놓고 방송을 했더니 경찰이 찾아온 거예요. 그 주변에서 너무나 시끄럽다고, 이 공연에 방해가 된다고 신고가 들어왔다고. 근데 그쪽은 2kg짜리 앰프를 틀어놓은 거야. 그래서 내가 경찰한테 이게요? 그랬더니 내 걸 보고 내 얼굴 보고 미안한지 그냥 가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놈이 이 화단 밑에서 자꾸만 뭘 빼가는 거야. 알고 보니까 무전기를 밑에다 넣어놓고 내가 하는 말을 그대로 실시간으로 들으면서 배터리 떨어지면 갈아놓고 배터리 떨어지면 갈아놓고 그랬던 사건이 있었어요. 저 그 세월호 광장 앞에서. 네, 그 뒤를 제가 더럽고 치사해가지고 스피커를 안 갖고 다닌 거예요. 근데 우리 이제 시청자님은 제가 이 스피커를 뭐라 그러나 없어서 안 갖고 다닌 줄 아셨나봐. 근데 이제 옛날 거를 하도 그게 방전이 됐는지 충전이 안 되더라고요. 예, 그 2년 전에 마지막으로 쓰고 지금까지 안 썼는데, 하여튼 새 마이크를 보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예, 그만큼 나의 목소리가 컸단 얘기지. 사실 제가 학교 다닐 때요, 그 영화 뭐지? 무슨 건축학개론에 나오는 건물이 그게 우리 물리대였어요. 우리가 공부했던 물리대 앞에서 크라운관이라고 이렇게 저 왕관 모양으로 되어 있는 강당 앞에서 올라간 애한테 제가 심부름 시켰다니까요. 누구야 내 밥도 시켜놔! 그럼 걔가 밥 시켜놨었어요. 근데 경희대 가보시면 알아. 얼마나 먼지. 예, 뭐 몇백 미터를 제가 소리를 지르면 다 통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내 목소리가 또 웬만한 스피커보다 잘 들려요. 네, 그렇고 말도 안 돼. 한번 가봐. 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자, 이제 우리 카메라는 제가 잘 못 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서, 네, 잠깐만, 네. 알아서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고요. 네. 가만있어 보자. 오늘은, 예, 오늘 이제 과연 얼마나 오실지, 제가 이제 여기 위치 처음 와본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이제 지난번까지는 저쪽에, 여기서부터 한참, 바로 이제 조선일보 바로 앞에까지 가 있었어요. 조선일보 바로 앞에서, 동화면세점 앞에서 방송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여기에서부터 거기까지 촛불에 가다가 그러니까 희미해졌구나. 나는 무대가 이렇게 먼지 몰랐어. 여기 지금 엄청 먼 것 같아요. 여기에서 조선일보까지만 해도 저 1km 넘을 것 같은데? 그죠? 저 본무대에서 조선일보까지도 1km 훨씬 넘을 것 같아요. 그러면 1km가 넘게 촛불이 그렇게 이동을 했던 거야. 그리고 거기서 이제 시청 광장을 지나서 이 남대문까지 쭉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과연 오늘 얼마나 오실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 여러분 저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청와대로 가자는데 늘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왜냐면 청와대 가면 뭐하냐? 주사 맞고 또 포 잘 텐데. 드라마 보다가 주사 쳐맞고 또 잘 텐데 우리가 가서 아무리 말을 시켜봤자 알아듣겠냐. 우리가 말을 하면 알아듣는 것들한테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무짝에 소용이 없어서 안 갔어. 근데
이번에 뭐지? 3차 담화하고 이 새누리당의 싸가지 없는 이 배신을 보면서, 이번에는 정말 가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 노래 하나를 생각했어요. 저기 보이는, 노란, 파란 청와대. 그녀를 만나기 100m. 예. 오늘은 그녀를 만나는 6번째 날. 예.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100m 앞까지. 라는 제목으로 사전 이야기 행사를 가질까 합니다. 원래 3시에 시작하기로 했는데 벌써부터 우리 시민들이 이 국광장을 가득 메워주셔서 조금 빨리 시작할까 합니다. 지금 사람들이요 이런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였기 때문에 이 사전 모임을 막 해야 되는 분위기. 예. 그리고 이제 지금 들려오는 얘기가 그 무슨 충청도에는 어느 동네였는데 거기서 이제 김장을 했대요. 마을분들이 다 모여갖고 김장을 했는데, 자 이제 김장 끝났으니까 광화문 가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이 여기 가까운 여기서도 촛불을 든다니까 거긴 재미없어 이러더라는 거예요. 예, 오늘 그 김장 끝난 아줌마들도 많이 올라오시고, 예, 그 다음에 오늘 근데 또 김장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죠? 오늘 김장 하느라고 못 오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자 여러분들께 새로운 그 제안을 합니다. 지금 이 방송을 컴퓨터로 보고 계시는 분들은요, 이 방송을 그 큰 소리로 켜놓으시는 거예요. 김장하는 곳에서. 고무장갑을 끼고 이걸 끌 수가 없잖아. 고무장갑을 끼고 일하는 중이라 이걸 아무리 듣기 싫어도 끌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강제로 듣게 하는 거지. 그리고 여기다가 지금 김장하는 사람들의 멤버를 써줘. 그럼 우리가 여기 시청자 더하기 김장하는 사람들의 멤버까지 강제로 시위 참여한 사람 명단으로 우리가 치는 거지. 오늘 300만 채워보자 이거죠. 그죠? 예. 지금 이거 지방에 계시거나 어디 다른 곳에 계셔서 오늘 집회에 광화문으로 못 나오시는 분이나 근처에 대도시가 없어서 촛불 못 나가시는 분들은 사람들 많은 데 가서, 가령 마을회관이라든가 이런 데 가가지고 목구는 높은 데다가 걸어놔. 그리고 지나간 사람들이 다 듣게 하는 거야. 그리고 들은 사람 숫자를 적어. 그러면 집회 참가자로 우리가 이렇게 다 계산을 해서 오늘 한번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 싶네요. 여기 둘이요. 알았어요. 예. 자, 지금 이제 직장에서 직장 상사가 듣고 있어서 억지로 듣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예. 어떤 그 주유소 하시는 사장님께서는 계속 그 강제로 틀어놓으신대요. 그래서 주유소 알바생들이 처음엔 너무 괴로워했으나 이제는 순종하고 있다고. 오늘은 왜 안 뜨시다고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네, 자, 그래서 이 전국 방방곡곡 그리고 세계 곳곳에서, 예, 그리고 지난밤에 특히 많은 텔레그램이 도착했어요. 해외에서는 로그인이 안 돼가지고 업을 못 하는데 계속 1300명 니들의 정체가 뭐냐고 해서 너무 괴롭다. 네, 해외에 계신 분들은 괜찮아요. 시청하는 것만도 대단하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 제가 용서해 드릴게요. 근데 국내에 있으면서 업을 안 하고 보는 인간들, 이런 인간들이 나쁜 인간들이죠. 자, 그럼 이제 제 소개를 드리면, 안녕하세요. 저는 도봉구 창동산업 불량주부 망치부인이고요. 이번 주에는 문고구마라는 유행어와 또 명단화라는 유행어를 새로 창출한 시사계의 종합예술인 망치부인입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내가 그 문고구마님한테 그 상표권에 대해서 찬찬히 얘기 좀 하자 해야 될 것 같아. 문고구마님이 어제 내가 문고구마 했더니 그 팬들이 막 고구마를 되게 좋아해. 그 2주 전엔 욕 아니었어요? 네, 2주 전에는 고구마라고 그러는 게 욕이었는데 이 2주 만에 갑자기 칭찬으로 변하면서 사이다는 나쁜 거, 고구마는 좋은 거, 이런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어요. 원하던 바예요. 원하던 바입니다. 네, 여러분, 제가 아프리카에서 10년 전 2007년 1월 17일에 처음으로 방송을 시작하면서 가졌던 마음이 뭐였냐면, 아무리 좋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더라도 국민이 그 대통령에게 맞는 수준이 아니면 그 대통령을 지킬 수가 없고, 또 아무리 훌륭한 정치인들이 나오더라도 국민이 그 정치인을 알아보지 못하면 이 나라가 문란해진다. 그런 생각으로 제가 아프리카 TV라는 이 불모지에 방송을 하러 왔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한 10년 정도 개인 방송으로 시사 방송을 진행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이렇게 동영상을 통해, 그러니까 얼굴 까놓고 시사 방송을 하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예, 그래서 처음에 제가 아프리카에서 방송을 시작할 때 사람이다 뭐 이런 얘기도 들었고 왜 애들 노는데 여기 와서 지랄이세요 뭐 이런 얘기를 날마다 들으면서 제가 꿋꿋하게 버텼더니 지금은 이제 많은 그 뒤로 팟캐스트들이 생기고 많은 동영상 뉴스들도 생기고 그래서 이제 우리 국민들이 KBS, MBC, SBS, 채널A, TV조선이 지배하던 이 재벌의 미디어 세계에서 독립해서 대한미디어 민주주의화된 미디어들을 만나고 있다. 그래서 미디어 민주화 시대를 우리가 살게 됐는데 그 시작에 망치 부인이 있었다는 거, 네, 기억 안 하셔도 돼요. 네, 저는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처음 방송을 시작했을 때와 지금 똑같은 마음이에요. 뭐 중간에 여러 가지 저한테 뭐 방송을 하자는 사람도 있었고, 그 다음에 뭐 정치계로 입문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제가 들은 척도 안 했던 이유가 뭐냐 하면, 지상파 방송으로 나가게 되면 지상파 방송인이랍시고 뻑하면 공인이니 뭐니 개인 방송에서 트름질 뭐 이러면서 뉴스 나올 거 아니에요? 예, 또 제가 무슨 정치계로 입문을 해보세요. 막말계 뭐 막말 정치인 뭐 이러면서 맨날 나올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다가 가끔 뭐 동료 의원 뒤통수에 벽돌 꽂아 본회의장에서 야동 검색하는 동료 의원 손가락 분질러 뭐 이런 걸로 제가 텔레비에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줄기차게 아프리카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의 이름이 뭐냐면 망치부인이에요. 망치부인. 그 망치부인이라는 많은 분들이 뭐 이렇게 오한마라든가 뭐 해마 뭐 큰 거 생각하세요. 저의 망치는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에 나오는 아주 작은 망치예요. 그래서 이 작은 망치에 석정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작은 돌 조각할 때 쓰는 섬세하고 작은 망치, 다른 말로 되게 약하고 볼품없는 망치인데 그 쇼생크 탈출의 주인공이 그 작은 망치를 가지고 19년 동안 벽을 뚫고 탈출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망치부인이라고 이름을 정한 이유는 이 대한민국의 이 민주주의가 왜곡되고 그래서 이 재벌 미디어들이 지배하고 그리고 이 잘못된 가치관으로 세뇌당한 우리 국민들을 탈출시키고 잊혀지고 싶다. 그런 이름으로 제가 망치부인이라는 이름을 선택했습니다. 도교에서는 그걸 공성이 불거라고 하더라고요. 이루고자 하는 바를 이루면 호련히 그곳을 떠난다라는 뜻. 그래서 망치부인은 언제든 잊혀지기 위해서 방송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망치부인을 기억하지 않으셔도 돼요. 예. 다만 망치부인이 한때 꿈꾸었던 이 꿈만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방송을 끝날 때마다 드리는 말씀이 뭐냐 하면 한 사람이 꾸는 꿈은 꿈일 뿐이지만 백인이 꾸고 만인이 꾸면 현실이 된다 이런 말씀을 늘 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망치부인이 꾸는 꿈은 뭐냐 하면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사이다라는 이름으로 허우대 멀쩡하고 잘생기고 말 잘하면 그게 정치 잘하는 줄 알고 그런 사람들한테 홀가닥 넘어가가지고 아무나 막 찍어주고 그러다 나라 꼴이 이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진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정치인을 똑바로 골라야 된다. 자, 여러분들이 누구예요? 주인이죠. 여러분이 이제 편의점 사장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편의점 사장님이시고 여러분의 그 편의점에 아르바이트생을 제대로 뽑아야 된단 말이에요. 연대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좋습니다. 갑자기 저 목소리를 굉장히 크게 하니까. 행진하시기 전에 잠깐 사회 공정성 부분에 대해서 괜찮겠어요? 너무 시끄럽지 않으세요? 예. 네? 잘 안 들려요? 네. 어디까지 했죠, 제가? 박근혜 정권이 그쵸. 여러분이 편의점 사장님이시고, 여러분의 편의점에서 일할 아르바이트생을 고른다라고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아르바이트생을 어떻게 골라야 돼요? 잘 골라야 돼요. 자, 그러면 어떤 아르바이트생을 구해야 돼요? 말 잘하고 허우대 멀쩡한데 일을 제대로 안 하는 놈을 골라야 될까요? 생긴 건 조금 떨어지더라도 성실하게 돈을 훔치지 않고 손님들에게 제대로 서비스하는 직원을 골라야 될까요? 네, 서비스를 제대로 하는 직원을 골라야 되겠죠. 자, 그 편의점의 수준이, 그러니까 그 편의점의 알바생을 고르는 사장님의 안목이 그 편의점의 성패를 좌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새로 생긴 가게들 한번 가보시면 알바생한테 딱 맡겨놓고 주인이 안 보이는 집들이 있어. 그런 집들은 얼마 뒤에 간판이 바뀌어. 예,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알바생한테 딱 맡겨놓고 전혀 신경을 안 쓰는 주인이 있으면 그 가게는 간판이 바뀌어요. 종목도 바뀌고. 예, 즉 이제까지 우리 국민들이 알바생한테 모든 걸 맡기고 전혀 가게 영업에 대해서 신경 안 썼던 그런 주인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돈 투자하고 우리의 시간을 투자해서 가게를 열어놓고 아르바이트생 잘못 뽑아가지고 그 가게가 망한 사람들인 거죠. 자, 이제 우리가 한 번 망했어요. 2012년에 한 번 망해서 다시 창업을 했어요. 근데 이번엔 더 미친 알바생이 들어온 거야. 그래서 우리가 지난 4년 많이 고생했어요. 이제 다시 한 번 창업을 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이번에는 진짜 제대로 알바생을 골라야 된다. 예, 그래서 우리가 국민들이 무릎 뜨고 누가 진짜 정치인이냐, 어떤 정치인을 뽑아야 되냐, 이 부분을 우리 국민들이 깊이 새겨야 된다. 그때 여러분들이 정말, 오늘도 내가 아침에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문재인이라는 대통령 후보가 있다. 근데 이 사람이, 참고로 저는 문재인 지지하지 않습니다. 12년에 지지하다 감옥 갔기 때문에 이제 지지하지 않아요. 근데 문재인이라는 이 대통령 후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권에 새로 떠오르는 잠룡들처럼 선명한 자기 의지를 보여줬으면 좋겠다. 선명성을 드러냈으면 좋겠다. 뭐 확실하게 얘기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세요. 저는 문재인이 대통령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그 문재인이 그게 잘못이다라고 얘기하는 분들한테는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뭐냐 하면 대통령은 자기 지지자들만 모아서 지지자들이랑 분가분가한 사람이 아니에요. 대통령은 자기와 의견이 다른 사람들도 품고 가야 되고 자기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대통령이에요. 그러면 대통령이 되려는 자나 대통령을 만들어야 될 사람은, 대통령이 돼야 될 사람은 선명하게 자기 지지자들이 요구하는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들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결국은 맨 마지막에, 그래, 여러분 그 노무현 대통령 살아있을 때 얼마나 욕먹었는지 아세요? 이게 다 노무현 탓이라고 다들 욕했어요. 근데 이명박 말기에 차라리 노무현이 낫더라,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지금 대통령 후보들을 지지하시거나 판단하실 때 꼭 자기 지지자들이 좋아하는 말만 사이다처럼 내뱉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볼 때 고구마고 그것도 군고구마야. 밤군고구마. 동치미 없으면 먹을 수 없는 그런 고구마일지라도 속을 든든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정치인이 대통령 땀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때, 혹시 문재인이 못 나온다 할지라도 제대로 된 정치인을 뽑을 수 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건, 누구는 안 된다, 문재인은 안 된다, 특히 이런 얘기 많이 하세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여러분, 지금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전국적으로 가장 지지를 많이 받고 있는 야권 후보예요. 그런데 문재인은 안 된다라고 기를 쓰고 욕을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얘네들이 이재명하고 유시민은 지지해요. 이게 뭘까요?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거야. 지금 왜 나도 문재인이 답답해. 때때로 도대체 왜 그랬냐 싶은 때가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은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들을 추적해보면 모두 수상한 사람들이야. 그럼 그 사람들이 왜 자꾸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느냐? 왜 자꾸 문재인은 안 된다고 하느냐? 이유는 딱 하나예요. 만약에 조기 대선할 때를 대비해서, 만약에 조기 대선을 한다면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게 문재인이고, 우리가 만약에 괜찮은 야권 후보를 못 뽑았을 때 우리가 급하게 찾을 수 있는 후보가 문재인인 거잖아요. 그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일단 죽여놔야 지들이 무슨 새마을 할아버지든 또는 뭐 이게 나나냐든 데려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제일 잘 나가는 후보를 죽이고 보자, 이런 전술이기 때문에 덩달아서 그렇게 얘기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 얘기를 제가 첫 번째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두 번째, 지금 이제 박근혜가
박근혜와 새누리당이 여러분들 다 아시죠? 불과 2주 전, 아니야, 지난주 월요일이었어. 지난주 월요일까지만 하더라도 새누리당이 뭐라 했어요? 탄핵하라. 그러면서 막 이 문재인과 더민주는 무엇을 망설이느냐. 그죠? 열흘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것들이 왜 탄핵을 못하냐. 더민주는 왜 망설이느냐. 야당이 문제다. 문재인은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냐. 왜 탄핵에 반대하느냐. 10일 전 뉴스예요. 그래서 더민주하고 문재인이 그래 그러면 탄핵해. 그래서 탄핵하자고 동의를 했어요. 그러자 이것들이 안돼 탄핵 안돼 절대로 안돼. 미친놈들 같아요. 그죠? 아니 열흘 전에는 탄핵을 안 한다고 민주당이 문제라더니 지금은 탄핵한다고 민주당이 문제래요. 왜 어디서 이런 진짜 개젖을 빨 얘기를 이렇게 함부로 하고 있는가. 이것들은 개의 젖을 빨아야 돼요. 그럼 개들이 이럴 거예요. 너는 내 젖도 아까워. 쥐 젖을 빨어. 이렇게 얘기할 것들이다. 아니 열흘 전하고 열흘 뒤가 왜 이렇게 달라. 그래놓고 지금 이 모든 책임을 야당에게로 몰아가려는 이 작전. 그러나 우리는 이미 10월 30일날 다 알고 있었다. 제가 10월 26일날 여러분께 다 말씀을 드렸죠.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처음부터 지금 종편과 야당이 탄핵을 외치는 이유는 뭐 때문이다? 뭘 위해서? 첫째, 누구에게 면죄부를 주겠다? 박근혜에게 면죄부를 주겠다. 둘째, 탄핵으로 막 몰아붙여서 탄핵 역풍으로 야당이 욕먹는 구도를 만들려고 하는 거다. 기억나시죠? 한 달 전이에요. 제가 한 달 일주일 전에 제가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딱 보니까 어때요? 그 말이 맞았죠? 지금이 딱 그 모습이잖아요. 처음부터 얘네들은 야당을 비판할 명분으로 탄핵을 추진했던 거지 탄핵할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탄핵이 실패하면 박근혜에게 면죄부를 줬다! 라고 우기려고 그래서 탄핵을 주장했던 거지 실제로 탄핵하려는 마음이 없었던 거다. 그러면서 불과 한 3주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 문재인과 더민주가 질서 있는 퇴진을 이야기하고 불과 2주 전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한 열흘 전에 문재인이 아름다운 퇴진을 얘기했잖아요. 그죠? 명예로운 퇴진을 약속하겠다. 그때 지가 뭔데 명예로운 퇴진을 얘기하냐고 지랄 발광을 하더니 지금 명예로운 퇴진을 해야 된다고 또 지랄 발광. 미친 게 틀림없어요. 그것들은 일관된 생각을 못하고 미친 게 틀림없어요. 결국은 야당이 걸었던 길, 야당이 선택하려고 했던 게 옳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는 반대하고 발광을 떨다가 야당이 지네들 말대로 바꿔주니까 이제 와서 지랄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거기 너희들의 필요없는다가 돈을 때려라. 돈을 때리세요. 때리고 싶으면. 그거 되게 무섭지 않습니까? 넘어가. 사랑하는 귀하신 여러분들, 무엇을 옳고 그런 것인가를 다르게 분별하지 않을까요? 저는 명만 목사입니다. 저거를 목사라는 이름으로 저런 짓을 하는 걸 경찰이 막지 않는 거, 이거 경찰의 임무 방기예요. 저런 거를 막지 않는 게 경찰의 임무 방기예요. 왜냐하면 대한민국, 우리가 집회 시위에 관한 법이 있습니다. 집회 시위에 관한 법이 왜 존재하는지 아시죠? 왜 우리를 시위 못하게 하려고? 자,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집회 시위에 관한 법은 왜 있다? 시위대를 보호하기 위해서. 뭐요? 시위대를 보호하기 위해서 집회 시위에 관한 법이 있는 거예요. 따라서 어떤 목적으로 시위하려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저렇게 와서 행패를 하고 방해를 넣는다. 근데 그걸 경찰이 막지 않는다. 요거는 경찰청장의 모가지를 뚝 따버려야 될 일이에요. 경찰청장 모가지를 뚝 그렇게 따버려야 될 이야기다. 당장 경찰이 와서 저 사람 체포해야 됩니다. 그래 지금 안 하고 있죠? 왜 그러는 거예요? 저기서 또 주사받고 자니까 따라서 주사받고 자나봐요. 그래 안 하고 이런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한 사람의 집사로서 목사라면 이름 달고 저런 인간들 때문에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하고요. 쟤네들은 제가 볼 땐 글자가 잘못된 거예요. 목사인데 목사라고 잘못 쓰고 다니는 거야. 여러분들이 양해 좀 해주세요. 자, 그래서 지금 탄핵을 맨 처음부터 추진했던 목적이 뭐 때문이었다? 박근혜에게 면죄부
명예회부를 주고 야당을 비판할 어떤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탄핵을 주도했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지금 모습이 딱 그 모습이죠. 자, 그 다음에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 10월 30일 날 말씀드리기를 쟤네들의 4월 16일이야 4월 12일 13일인가 우리 총선이 있었어요. 총선 이후에 갑자기 호남에서 국민의당이 압승을 하죠. 그리고 나서 모든 사람들이 멘붕에 빠졌어. 호남이. 자, 그때 망치 부인이 잠도 안 자고 2박 3일 동안 호남을 분석합니다. 그리고 4월 16일, 자, 여러분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요, 가서 찾아보세요. 4월 16일 방송을 보시면, 그날 제가 그걸 2박 3일, 이틀 동안 잠 안 자고 호남을 분석한 거야. 그래서 한 방송이에요. 거기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금 국민의당을 만든 이유가, 이명박이 계속 추구했던 이명박 신당으로 만든 거다. 그래서 얘네들이 결국 그 이명박을 지지하는 새누리당의 일부와 그리고 국민의당을 합쳐서 제3지대에서 당을 만들려고 하는 거다. 그러면서 이명박 아바타를 뽑으려고 하는 거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분명히 드렸어요. 기억나세요?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요, 유튜브에 가서 4월 16일 방송을 검색해보세요. 그러면 왜 이 4월 호남에서 국민의당이 만들어졌고 국민의당을 만들어서 터뜨린 사람들이 누구냐, 그런 얘기가 나올 거예요. 자, 제가 했던 그 얘기를 많은 호남 분들이 안 믿었어요. 기억나세요? 지금 방송 보고 계신 분들 많은 분들이 안 믿으셨죠. 자, 그런데 보셨어요? MBN에서. 네, MBN에 김용태라는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나와가지고 자백을 했어요. 뭐라고 자백을 했냐면, 국민의당하고 새누리당 비박계가 합쳐서 문재인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연대하기로 했다는 건 새누리당의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이게 어저께인가 그저께 공개적으로 방송이 나온 내용이에요. 보셨나요? 자, 그래서 무슨 얘기냐 하면, 제가 4월 16일날 얘기했을 때 많은 분들이 설마 하셨죠. 그런데 제가 10월 30일날 그 얘기 똑같이 다시 했어요. 얘네가 지금 탄핵을 통해서 만들려는 정국이 그거다. 가까이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구속시켜야 됩니다. 삼성이 재산이 얼마나 될까요? 그래서 제가 4월 16일, 10월 30일 두 번 말씀드렸는데 그 내용이 바로 인증된 거예요. 실제로 지금 쟤네들이 노리는 건 뭐다? 국민의당과 새누리당 비박계가 합쳐서 원래 이번에 지네들이 탄핵을 주도하는 거. 그래서 안철수하고 비박계가 탄핵한 거예요. 그래서 안철수하고 비박계가 먼저 탄핵을 얘기하고, 그래서 둘이서 막 스타가 되고, 그래서 제3지대에서 김무성 박지원이 뭉쳐가지고 뭔가 그 스타덤에 오른 다음에 전국을 돌파한다는 시나리오를 짰는데, 문제는 뭐였을까요? 국민들이 반응이 없었어. 이런 분위기로 개무시를 하다 보니까 그게 안 뜬 거죠. 그래서 이제는 탄핵이 아니라 뭘로? 지금 이제 시간 끌기로 전환이 된 거예요. 얘네들이 지금 중요한 건 내년 4월로 시간을 끌기로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년 4월로 왜 시간 끌기에 들어갔는가? 이걸 또 우리가 정확히 알고 대처해야 이것들의 삽질을 막을 수 있다. 목적이 뭘까? 왜 내년 4월? 첫째는 누구 때문에? 반기문 때문에. 반기문을 기다리느라고 내년 4월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두 번째 이유가 또 있어. 뭐 때문이라고요? 재보선. 4월에 재보궐선거가 있어요. 그러니까 4월 마지막 주 수요일이 항상 재보궐선거예요. 재보궐선거가 뭐냐 하면 올해 국회의원 선거했잖아요. 근데 국회의원 선거에서 1년 만에 배지를 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확정이 되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들 선거를 내년 4월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면 그때 지금 더민주에 있는, 지금 얘네들 한 표 막 표수로 막 세고 있잖아, 우리가. 최대한 야권 의원들의 의석을 뺏어서 무너뜨리고 지네가 열성만 먹어도 전국을 뒤집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쟤네가 4월 말 퇴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4월 말이라고 얘기하고 시간을 끌었다가 재보선 때 새누리당이 다 먹으면 자기네들이 압도적인 우위였으면 물러날 필요 없다 이러면서 임기를 채우자는 작전. 뭔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왜 저놈 새끼들이 4월까지 시간을 끌려고 하는가에 대해서 분명히 인지하고 대책을 세워
된다. 그러니까 내년 재보선이 어떻게 되는지 관심을 가져야 되고 몇 개의 의석이 떨어져 나가는가 이것도 지켜봐야 된다는 거죠. 지금 법원이 계속해서 이제 청와대 인근의 집회를 인정해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법원에 대한 이미지가 되게 좋아지셨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법원이 언제까지 우리 편일까요? 법원이 언제까지 우리 편인지 몰라요. 진정한 법원이 우리 편인 걸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번에 내년에 재보선의 대상을 누구로 선택하느냐? 그걸 보셔야 돼요. 제가 2004년부터 7년까지 여의도에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때 열린우리당 의원이 152석이었어요. 그리고 민주노동당이 10석. 그래서 162석이 우리 편이었어요. 지금이랑 비슷한 상황이었어. 그런데 어떻게 됐냐? 그 뒤로 선거법 위반에 대한 재판을 하면 전부 다 열린우리당은 전부 다 배지를 뺀 거예요. 열린우리당은 전부 다 배지를 떼고 누구만 새누리당은 다 무죄 받았어요. 그래서 결국 열린우리당이 과반수 밑으로 떨어지게 돼요. 그게 쟤네들의 방법이다. 결국은 법원이 똑바로 쓰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 지난 봄에 어렵게 만들어낸 여소야대 그 국회를 잃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국회를 지켜야 돼요. 자,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 그래서 연관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 어제부터 국회로 가야 된다. 국회에서 촛불을 들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국회에서 촛불을 들고 국회의원들을 압박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일부 몰지각한 인간들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 만약에 9일날 탄핵안이 부결되면 국회를 해산해야 된대. 얘네들 생각이 어디 박혀 있는 거야. 이것들은 뇌에 보톡스 놓은 거예요. 뇌 주름이 펴진 거야. 지금 여소야대 국회가 국민을 보호하는 유일한 방패막이에요. 안 그러면 박근혜는 유신 정권 때랑 똑같이 지하부지 했던 거랑 똑같이 국민을 하루아침에 독재로 말아먹을 수 있는 상황이야. 그런데 그걸 막아낼 수 있는 유일한 마지노선이 여소야대 국회인데 국회를 해산하라? 뭐 국회의원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래. 또 한 번만 그런 얘기하면 내가 찾아갈 거야. 내가 마포로 찾아갈 거야. 정신들 차려. 여러분 지금요 그 12월 9일에 뭐 이 탄핵안이 부결되면 국회를 해산해야 된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느냐? 새누리당을 해산해야지. 그죠? 새누리당을 해산해야지.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을 제명시키고 새누리당 행을 해산시켜야지. 왜 국회를 해산해? 그죠? 12월 9일에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되지 않으면 누구 때문이에요? 누구 때문이라고요? 12월 9일에 탄핵안이 가결되지 않으면 누구 때문? 자, 그럼 또 하나 질문. 저 미친 약쟁이 같은 미친 약쟁이로 의심받는 정확하게는 약쟁이 무당으로 의심받는 그 모 인사를 청와대로 들여보낸 게 누구예요? 그 사람이 어디 후보였어요? 자, 지금 저 박근혜를 청와대에 들여보낸 게 누구예요? 새누리당이에요. 그런데 지금 새누리당에서 그 만든 박근혜가 온갖 문제를 일으켜서 우리가 끌어낸다니까 반대하는 게 누구예요? 새누리당. 반대하는 게 누구라고요? 새누리당. 그럼 우리가 누구를 해산해야 돼요? 새누리당. 근데 왜 국회를 해산해? 병원에서 보험도 안 됩니다. 지금 자기도 모르게 어젯밤에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봐. 나도 모르게 어젯밤에 국회를 해산해야 된다는데 좋아요 눌렀다. 빨리 찾아갖고 좋아요 취소하세요. 예.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게 언론이에요. 언론과 얘네들 요즘에는 두 가지 방법을 써. 언론과 네티즌. 언론과 네티즌 두 가지 방법으로 국민을 꼴딱 속여 먹어. 근데 딱 보고 있으면 그럴싸해. 맞아. 이 국회에서 가결을 못 시켜서 이런 등신들 여당이나 야당이나 똑같아. 이런 것들은 다 없애야 돼. 어머 이런.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지금 박근혜가 뭐라고 국회를 첫 번째 이 헌법을 바꾸더라도 그 헌법을 바꾸는 과정에서 국회가 반드시 협조해야 돼요. 따라서 지금 여소야대 국회를 우리가 얼마나 많이 강하게 확보하고 있느냐, 강하게
어디까지 지켜내느냐가 박근혜와 미친 새누리당이 국민들을 괴롭히는 것을 어디까지 막아낼 수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 마지노선이에요. 방패예요, 방패.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국회를 해산해야 된다. 여소야들, 뭐 야당이 똑같이 나쁜 놈들이나 그런 말에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자, 그럼 물론 그럼 망치야. 그럼 내가 그거 없애주지. 라고 답변하고 나서 온갖 의료에 관한 규제를 내놓았던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왜 똑같아요? 왜 똑같아? 대통령이 뭐가 똑같아요? 아니, 새누리당에서 탄핵하자고 그러고, 그 새누리당에서 탄핵하자고 이제 탄핵 반대가 새누리당인데, 왜 국회를 해산해요? 새누리당만 해산하면 되지. 여러분, 지금도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국회를 해산해야 된다. 이 국회 해산이 언제부터 나온 말이야? 박근혜가 대통령이 된 바로 직후부터 나온 말이, 그게 국회 해산론이에요. 왜냐하면 국회를 해산해야, 그 국회 해산 누가 했어? 박근혜 아버지. 박근혜 아버지가 국회를 해산했었고, 이승만이 국회를 해산했었고, 그래서 얘네들이 국회를 해산하는 목적이 뭐냐면, 국회를 해산해야 대통령이 지 멋대로 독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회를 해산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국회 해산이란 말에 넘어가면 안 돼요. 그러면 지금 야당은 아무 죄가 없냐? 죄가 있죠. 모자라죠. 제때 움직이지 못하고 특히 박지원 추미애는 이용받으면서 그렇게 치료받았던 그 차움이라는 병원이 바로 나의 혈관 건강에 가장 안 좋은 요소가 박근혜 추미애예요. 지금 박근혜하고 추미애가 박지원하고 추미애가 둘이서 아주 그냥 번갈아서 지랄의 하모니를 보여주고 있어요. 하루는 박지원이, 하루는 추미애가 돌아가면서 지랄의 하모니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국민들이 막 미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그래서 국민의당을 지지한 모든 사람이 새누리당 지지했어요? 더민주를 지지한 모든 국민이 새누리당을 지지했어요? 국민의당과 더민주는 그렇지 않은 국민들의 대표예요. 따라서 그들이 잘못하면 우리가 뭘 하면 된다? 종아리를 치고 채찍질을 해서라도 바른 길로 이끌어가야 되는 거예요. 걔네들은 원래는 머슴이었는데 지금 보니까 가축 수준이야. 가축은 어떻게 해야 돼? 적당한 이 채찍을 치면서 와이 이러면서 데리고 가야 돼요. 그러면서 또 그냥 채찍만 하면 애가 또 삐뚤어져요. 막 밭으로 들어가고 막 망가뜨리고 그래. 그러니까 적당히 먹이도 좀 주고 잘한다 이렇게 좀 칭찬도 좀 해주고 말 안 들으면 궁뎅이에다가 채찍질을 하면서 끌고 가야 될 가축이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가축들이 일 안 한다고 목을 따버리면 되겠어요? 소가 제대로 일을 안 한다고 확 살려버리면 그 다음에 농사는 어떡할 거야. 그러니까 말을 안 들을 때는 채찍을 좀 때리더라도 끝까지 지켜야 된다. 그리고 똑바로 알아가셔야 돼요. 지금 물론 야당에서 지금 정확하게는 그 국민의당과 더민주 안에서 새누리당 이명박의 아바타를 뽑으려는 그 제3지대로 그 합류하고 싶어하는 놈들이 있어요. 지금은 국민들 눈치 보이니까 표시는 정확하게 안 내면서 뒤로 몰래 만나고 우리 언제쯤 터뜨릴까? 그러면서 날마다 기회를 보고 있는 거야. 언제쯤 더민주를 떠나서 국민의당에서 제3지대를 막 이렇게 멋있게 폼나게 터뜨릴까? 그걸 지금 막 준비 중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뚜껑 열기만 해봐 그냥. 뚜껑 열기만 해봐. 그 순간 니들은 그냥 공중에서 회를 쳐버릴 테니까. 이런 분위기를 우리가 만들어놔야 이것들이 뻘짓을 못한다는 거죠. 아니 그럼 망치부인님, 제3지대는 다 나쁘기만 한 겁니까? 제3지대가 왜 나쁩니까? 여러분, 지금 제3지대의 목적이 뭐예요? 누구를 위해서 제3지대 만드는 거죠? 정확하게 누구? 박근. 자, 오답이에요. B. 자, 다시 한번 누구 아바타? 누구의 아바타? 제3지대의 목적은 국민의 아바타가 아니라 이명박 아바타를 뽑기 위한 공작이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반대하는 거다. 그걸 잊으면 안 돼요.
지금 국회에 들어가 있는 그 국민의당과 더민주가 사실 3번 달고 2번 달았지만 영원히 새누리당에 가 있는 애들이 없지 않아요. 내가 누군지도 알아. 그냥 제가 최근에 알았는데 그러고 싶지만 참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래도 어쨌거나 2번 달고 3번 달았으니까 이것들이 지 맘대로 움직이지 못하도록 우리가 강제해야 된다. 제가요 그 42년 동안 뉴스를 듣고 28년 동안 민주화운동을 해왔으며 16년 동안 당원 생활을 해왔고요. 10년 동안 인터넷 방송을 해봤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새누리당과 야당이 뭐가 다르냐, 여당이나 야당이나 똑같다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여당과 야당이 똑같다라고 얘기하는 건 철저히 잘못됐어요. 왜냐? 여당은요 국민이 뭐라고 그러든 콧방귀를 껴요. 네 맘대로 이런 분위기예요. 그러나 야당은 국민의 눈치를 봐요. 그게 큰 차이예요. 제가 28년 동안 그 민주화운동을 연구하고 그리고 1996년부터 20년 동안 이 야당을 연구해왔는데요. 얘네들은 국민이 하라고 그러면 그 말에 따라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야당이 마음에 안 들어도 그들을 조련해서 제대로 바른 길로 인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새누리당은 아무리 얘기해도 말 안 들어요. 우리가 그게 가장 중요한 차이다. 여러분 주변에서 여당이나 야당이나 다 똑같은 새끼들이지 국회를 해산해야 돼 라고 얘기하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여당이나 야당이 왜 똑같습니까? 1번 뭐라고요? 여당이나 야당이 왜 똑같습니까? 외워. 그 다음에 그럼 뭐가 틀려? 그쪽에서 나오겠죠? 그럼 뭐라 그래? 여당은 국민의 말을 개무시하고 야당은 국민의 말에 따른다. 그것이 가장 큰 차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이야기를 분명히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국회에서는 누구를 위해서 하자는 거다. 정확하게 국회에서는 누구의 소망이다? 자, 여러분 진정하세요. 정답을 알려드릴게요. 틀리면 안 돼. 지금 쟤네들이 국회를 해산하는 건 누굴 위해서냐? 박근혜 한 사람을 위해서예요. 박근혜 한 사람을 위해서 국회를 해산해야 그 박근혜 마음대로 박근혜 천하가 되는 거야. 그래서 국회를 해산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꼬시든 자, 뭐 우리 다 같이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서 국회를 해산합시다. 이런 가축 새끼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재명 사이다. 이재명을 위해서 우리가 국회를 해산합시다. 이런 가축 새끼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머 저는 박원순을 지지해요. 국회를 해산합시다. 이런 가축 새끼. 여러분 지금은 국회를 해산하자는 얘기에 넘어가시면 안 돼요. 우리는 지금 뭘 해야 돼요? 국회가 똑바로 국회다울 수 있도록 조련해야 된다. 이끌어야 된다. 우리가 농부이고 야당은 가축이다. 잊지 마세요. 우리가 농부이고 야당은 가축이다. 그 가축이 제대로 일을 안 하는 거 누구 탓일까요? 농부 탓이에요. 농부가 제대로 길을 들이지 않아서 그것들이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이제까지 우리가 말만 잘하면 와 후원금 보내주고 그랬잖아요. 이제까지 정치인 닥치도 않은 것들한테 막 후원금 몰아주고 잘한다고 칭찬해주고 막 좋아요 눌러주고 그러니까 그것들이 그지랄하는 거예요. 지금 야당은 가축인데 가축이 일을 못하면 그건 우리가 농부로서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면 지금부터 야당을 제대로 길들여서 다른 일을 하게끔 해야 되는 거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마음에 안 든다고 소모가지를 따버리면 안 되고 소가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좋은 사료를 주고 좋은 툴을 주면서 제대로 이끌어 가자.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그럼 지금 박근혜가 반격을 준비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박근혜의 반격은 뭘 갖고 온다? 안보를 가지고 온다. 그죠? 그러면서 종북 좌파들로부터 조국의 안보를 지킨다. 야, 딱 들으면 그럴싸해. 사실 조국의 안보의 가장 암적인 존재가 박근혜야. 그죠? 예. 자,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고 외워야 될 대사가 있어요. 자, 뭐 너희들의 종북 촛불들은 종북 좌파다. 그러면 여러분이 꼭 외워야 될 게 있어. 뭐 우리는 김정일하고 악수한 적 없다. 우리는 김정일을 칭찬하는 자서전을 쓴 적이 없다. 우리는
김정일하고 약속을 지키라고 태극기 들지 말라고 떼쓴 적이 없다. 그 다음에 우리는 김정일의 아버지하고 별로 안 친하다. 자, 이거 누구예요? 누구 얘기예요? 박근혜 얘기죠. 자, 박근혜는 북한에 가서 김정일이랑 악수를 했다. 사실 김정일이랑 악수한 사람 또 있었어요.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그러면 김정일이랑 악수하고 살아남은 건 제밖에 없어요. 다 누구더라 종북이래. 근데요 여러분, 김대중도 노무현도 박근혜만큼 북한에서 대우받지 못했어요. 그거 아시죠? 박근혜 아버지 박정희가 김일성이랑 사이가 워낙 좋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그거 아시죠? 저기 박정희가 5.16 쿠데타 일으키기 전에 김일성한테 먼저 보고한 거, 그거 대한민국사 책 읽어보면 나와요. 박정희가 5.16 쿠데타를 일으키기 전에 김일성한테 먼저 얘기를 한 거야. 그리고 미군에는 나중에 얘기를 하고, 그게 나중에 미군에서 문제가 됐다는 거잖아요. 북한은 알고 있었는데 미군은 몰랐다. 그게 박근혜 아버지예요. 우리는 한 번도 쿠데타를 일으키면서 김정일이 아버지한테 미리 연락한 적이 없다. 5번째. 자, 그랬던 박정희가 김일성과 특별한 관계였다는 건 증거가 있어. 국제사회에 남은 증거. 뭐다? 72년도에 7.4 남북 공동성명. 이거 꼭 하셔야 돼요. 뭐요? 72년도에 7.4 남북 공동성명. 다 지어봅시다. 뭐라고요? 다시 한번 뭐라고요? 7.4 남북 공동성명. 이게 뭐냐? 서울하고 평양에서 동시에, 한마디로도 박정희하고 김일성이 동시에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의 원칙으로 조국 통일을 노력하자, 그 얘기예요. 자, 그 얘기가 동시에 나왔다는 얘기는 둘이 뭐 했다는 얘기예요? 합의했다는 얘기예요. 지네 말로 내통했다는 얘기죠. 그죠? 그때부터 이미 그들은 친한 사이였어요. 그래서 박근혜가 북한 갔을 때 뭐라 얘기했냐면, 선친들 간의 관계가 있어서 자기를 어떻게 대해줬다? 각별히 대해줬대잖아. 자, 6번째, 우리는 북한 가서 각별한 대우를 받아본 적이 없다. 그래서 여러분, 쟤네들이 촛불이 종북이라는 동, 우리나라 좌파라는 동, 빨갱이라는 동이라고 얘기를 하면 이 6가지를 나열해줘야 돼요. 우리는 김정일이랑 악수한 적 없다. 우리는 김정일을 칭찬한 자서전을 쓴 적이 없다. 우리는 김정일하고의 약속을 지켜야 된다고 태극기를 흔들지 말라고 떼쓴 적이 없다. 그 다음 또 뭐였지? 선친들 간의 관계로 각별한 대우를 받아본 적이 없다. 그 다음 또 뭐 있는데? 이 7.4 남북 공동성명, 박근혜 아버지하고 김정일 아버지하고 7.4 남북 공동성명을 만들었는데 우리 아버지는 그런 거 한 적 없다. 그래서요, 쟤네들이 주장하는 종북 빨갱이로는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거. 여러분, 거기다가 이제까지 종북 좌파가 어쩌고 빨갱이 외치는 언론사가 어디예요? 조선일보, 동아일보죠. 저기 있는 조선일보, 옆에 있는 동아일보, TV조선, 채널A. 얘네들이요, 뭐했냐? 저기 MBN, 이건 삼성 계열이잖아요. 얘네들이요, 북한 가가지고요, 김정일이한테 참 인간이십니다. 어머, 우리한테는 개새끼라 그러면서, 김정일이를 개새끼라고 못하면 그건 종북 빨갱이라 그러면서 지네들은 참 인간이십니다.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동아일보에서는 1920년대 김일성이 무슨 독립운동했던 내용을 황금 동판으로 만들어가지고 북한에다 떡하니 선물했다는 거야. 우리는 그런 적도 없어. 그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모든 재벌들이 북한에다가 선물을 엄청 했다는 거예요. 아주 값비싼 시계, 자동차 이런 걸 뇌물로 바친 거야. 우리는 그런 거 준 적도 없어. 그죠? 그래서 지금 종북 빨갱이 안보 이야기하는 새끼들, 그놈들이 빨갱이다. 그놈들이 종북이고 그놈들이 북한의 지령을 받고 움직인 놈들이다. 그 부분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지금 박근혜와 이 조중동, 채널A, TV조선, MBN이 국민을 향한 반격으로 촛불이 종북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
우리 한번 얘기해 볼래? 이러면서 김정일하고 박근혜가 사이좋게 찍었던 그 사진, 그걸 휴대폰에 갖고 다니다가 누가 뭐라 그러면 살포시 보여주세요. 이거 봤어? 아니 지금 그 국정원으로 보이는 놈들이 할아버지 할머니들한테 뭐 김정일하고 뭐 문재인, 안철수, 뭐 박지원 이런 사람들이 막 좋아하면서 팔짱 끼고 있는 사진을 합성을 해갖고 보냈더라고요. 지금 그런 짓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종편만 보고 우리 아프리카 방송을 모르잖아. 그런 어르신들을 속여먹으려고 이놈들이 그런 사진들을 막 보내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알게 됐냐? 어느 할머니가 아들한테 보여준 거야. 이거 봐라. 그러니까 이제 할머니들도 안 통해. 그죠? 예. 그러나 혹시 이게 뭐예요? 뭐 꺼진 물도 다시 보자라고 혹시 우리 엄마 휴대폰을 한 번씩 열어보세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보인다. 그러면 엄마 휴대폰으로 내 사진을 보내. 그 남녀, 그 남자, 그 여자의 사진을 보내서 엄마 휴대폰에서 그 카톡을 보낸 분한테 살포시 보내줘. 이거 보셨어요? 예. 이렇게 살포시 보내서 엿을 먹이는 방법을 우리가 고차원적으로 의논해야 된다. 내고 또 지하철 갈아탈 때 요금 또 내면 그게 좋습니까? 통합 운영하는 게 시민들에게 근데 도움 아닙니까, 여러분? 저만 저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내가 말할 때는 저게 안 들려요. 그죠? 이상한 사람들이야 우리가. 우리 진짜 여러분 이러니까 우리를 차입이 종교단체라. 내려갑니까? 네. 정말 난감할 때가 많아요. 네. 자 어쨌거나 오늘 우리가 꼭 알고 가야 될 이야기는 뭐다? 국회에서 나라는 이야기는 누구를 위한 주장이다? 박근혜를 위한 주장이다. 제3지대는 누구를 위한 정당이다? 이명박 아바타를 위한 정당이다. 그 다음에 뭐 촛불의 종북이라고 그러면 우리는 박근혜가 한 일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 다 쫙 빼고 있다가 그 얘기를 쏴줘야 된다는 거, 그 세 가지를 오늘의 약속으로 꼭 인지하시고 양 메트로 공사의 통합을 통해서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 자, 이제 사람들이 또 막 모이고 있어. 자, 만약에 여러분 자, 하나만 더 있는데 다음 주에 개통하는 SR 빨리 빠져나가. 빨리. 밀양에 가고 싶은 이 SR 수소 KTX는 밀양에 어머, 아까부터. 이거 봐, 내가 사람들 둘러싸고 있으면 안 보여. 자, 여러분. 가서 또다시 네네. 자, 지금 이거 봐, 순식간에 막힌다니까? 만약 통합 운영한다면 그런 것 없이 이제 우리는 먼저 다니는 곳이든 이동해 보겠습니다. 아닌 곳이든 다 이용할 수 있는 이 방식을 그대로 두고 왜 무엇 때문에 아무런 효과도 없고 오히려 불필요한 낙하산들만 더 만들어내는 그런 경쟁 체제를 도입하려고 하는 것인지 우리는 그것에 반대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노동자는 시민들을 불편하게 만들고 시민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경쟁 체제를 반대합니다. 여러분 같이 반대해 주십시오. 저기 조각 앞에 가서 사진 찍자고. 자, 여러분. 성과연봉제 고맙습니다. 개별 평가를 통해서 네, 감사합니다. 노동자들 줄 세우기 그 누군가는 돌아가면서 반드시 꼴찌가 되어야 하고 그 누군가는 1등이 되어야 하는 이 엉터리 같은 대로 이것은 많은 여기 딱 좋은 것 같아요. 최순실 대부를 따른 정경련의 충분히 자, 아까 사진 찍으실 분들, 사진 못 찍으신 분들 앞으로 오세요. 그래서 저는 68일째 파업하고 있는 우리 철도 노동자들이 박근혜 대문을 증명할 증인들이라고 자, 일단 카메라를 먼저 준비하시고. 철도를 운영하고 노동자들 시민의 빠뜨리는 그것이 바로 대문의 대가입니다.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 공공부문에서 성과를 무시해야 됩니다. 우리 국민의 안전하게 또는 사회로 또는 저렴하게 이용하는 것이 아닌데 박근혜 대통령이 말하는 성과는 대변에 피해요. 국민들에게 이윤을 당하기 위한 것인데 우리가 동의를 지키겠습니다. 그래서 철도 노동자들이 싸우고 있는 겁니다. 이 대국의 사건이 터지고 있습니다. 카메라를 돌리고. 철도 밀려라! 책임져라!
안녕하십시오. 너무 많은 사람들로 안녕하셔야 합니다. 내일까지 세상이 공연을 등장하는 기간도 안녕하십시오. 자, 마지막 말씀 소리입니다. 저 불편은 괜찮아. 정도 파악하고 또 여러가지 노동자를 파악하면 시민들이 불편이지만 우리 사회의 공공성이 하나라면 불편하다고 일신 분입니다. 자기들께 대한민국 대표님 공동운동에 이영식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정말만 사이다처럼 내뱉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볼 때 고구마고 그것도 군고구마야. 반군고구마. 동치미 없으면 먹을 수 없는 그런 고구마일지라도 속을 든든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정치인이 대통령 땀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때 혹시 문재인이 못 나온다 할지라도 제대로 된 정치인을 뽑을 수 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건 누구는 안 된다. 문재인은 안 된다. 특히 이런 얘기 많이 하세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여러분. 지금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전국적으로 가장 지지를 많이 받고 있는 야권 후보예요. 그런데 문재인은 안 된다라고 기를 쓰고 욕을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얘네들이 이재명하고 유시민은 지지해요. 이게 뭘까요?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거야. 지금 왜 나도 문재인이 답답해. 때때로 도대체 왜 그랬냐 싶은 때가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은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들을 추적해보면 모두 수상한 사람들이야. 그럼 그 사람들이 왜 자꾸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느냐? 전주라. 왜 자꾸 문재인은 안 된다고 하느냐? 이유는 딱 하나예요. 만약에 조기 대선할 때를 대비해서 만약에 조기 대선을 한다면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게 문재인이고 우리가 만약에 괜찮은 야권 후보를 못 뽑았을 때 우리가 급하게 찾을 수 있는 후보가 문재인인 거잖아요. 그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일단 죽여놔야 지들이 무슨 새마을 할아버지든 또는 이게 나나냐든 데려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제일 잘 나가는 후보를 죽이고 보자 이런 전술이기 때문에 덩달아서 그렇게 얘기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 얘기를 제가 첫 번째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두 번째, 지금 이제 박근혜와 새누리당이 여러분들 다 아시죠? 불과 2주 전, 아니야 지난주 월요일이었어. 지난주 월요일까지만 하더라도 새누리당이 뭐라 했어요? 탄핵하라. 그러면서 막 이 문재인과 더민주는 무엇을 망설이느냐. 그죠? 열흘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것들이 왜 탄핵을 못하냐. 더민주는 왜 망설이느냐. 야당이 문제다. 문재인은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냐. 왜 탄핵에 반대하느냐. 10일 전 뉴스예요. 그래서 더민주하고 문재인이 그러면 탄핵해. 그래서 탄핵하자고 동의했어요. 그러자 이것들이 안돼 탄핵 안돼 절대로 안돼. 미친놈들 같아요. 그죠? 아니 열흘 전에는 탄핵을 안 한다고 민주당이 문제라더니 지금은 탄핵한다고 민주당이 문제래요. 왜 어디서 이런 진짜 개젖을 빨 얘기를 이렇게 함부로 하고 있는가. 이것들은 개의 젖을 빨아야 돼요. 그럼 개들이 이럴 거예요. 너는 내 젖도 아까워. 쥐 젖을 빨어. 이렇게 얘기할 것들이다. 아니 열흘 전하고 열흘 뒤가 왜 이렇게 달라. 그래놓고 지금 이 모든 책임을 야당에게로 몰아가려는 이 작전. 그러나 우리는 이미 10월 30일날 다 알고 있었다. 제가 10월 26일날 여러분께 다 말씀을 드렸죠.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처음부터 지금 종편과 야당이 탄핵을 외치는 이유는 뭐 때문이다? 뭘 위해서? 첫째, 누구에게 면죄부를 주겠다? 박근혜에게 면죄부를 주겠다. 둘째, 탄핵으로 막 몰아붙여서 탄핵 역풍으로 야당이 욕먹는 구도를 만들려고 하는 거다. 기억나시죠? 한 달 전이에요. 제가 한 달 일주일 전에 제가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딱 보니까 어때요? 그 말이 맞았죠? 지금이 딱 그 모습이잖아요. 처음부터 얘네들은 야당을 비판할 명분으로 탄핵을 추진했던 거지 탄핵할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탄핵이 실패하면 박근혜에게 면죄부를 줬다! 라고 우기려고 그래서 탄핵을 주장했던 거지 실제로 탄핵하려는 마음이 없었던 거다. 그러면서 불과 한 3주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 문재인과 더민주가 질서 있는 퇴진을 이야기하고 불과 2주 전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한 열흘 전에
문재인이 아름다운 퇴진을 얘기했잖아요. 그죠? 명예로운 퇴진을 약속하겠다. 그때 지가 뭔데 명예로운 퇴진을 얘기하냐고 지랄 발광을 하더니 지금 명예로운 퇴진을 해야 된다고 또 지랄 발광. 미친 게 틀림없어요. 예. 그것들은 일관된 생각을 못하고 미친 게 틀림없어요. 결국은 야당이 걸었던 길, 야당이 선택하려고 했던 게 옳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는 반대하고 발광을 떨다가 야당이 지네들 말대로 바꿔주니까 이제 와서 지랄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거기 너희들의 필요없는 다가 손을 때려라. 저 손을 때리세요. 때리고 싶으면. 그거 되게 무섭지 않습니까? 넘어가. 사랑하는 귀하신 여러분들, 무엇을 옳고 그런 것인가를 다르게 분별하지 않을까요? 저는 명만 목사입니다. 저거를 목사라는 이름으로 저런 짓을 하는 걸 경찰이 막지 않는 거, 이거 경찰의 임무 방기예요. 예, 예, 저런 거를 막지 않는 게 경찰의 임무 방기예요. 왜냐하면 대한민국, 그러니까 우리가 집회 시위에 관한 법이 있습니다. 집회 시위에 관한 법이 왜 존재하는지 아시죠? 왜 우리를 시위 못하게 하려고? 자,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집회 시위에 관한 법은 왜 있다? 시위대를 보호하기 위해서. 뭐요? 시위대를 보호하기 위해서 집회 시위에 관한 법이 있는 거예요. 따라서 어떤 목적으로 시위하려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저렇게 와서 행패를 하고 방해를 넣는다. 근데 그걸 경찰이 막지 않는다. 요거는 경찰청장의 모가지를 뚝 따버려야 될 일이에요. 예, 경찰청장 모가지를 뚝 그렇게 따버려야 될 이야기다. 당장 경찰이 와서 저 사람 체포해야 됩니다. 예, 그래 지금 안 하고 있죠? 예, 왜 그러는 거예요? 저기서 또 주사받고 자니까 따라서 주사받고 자나봐요. 그래 나갖고 이런 거예요. 예, 여러분 진짜 한 사람의 집사로서 목사라는 이름 달고 저런 인간들 때문에 예, 정말 죄송합니다. 예, 정말 죄송하고요. 쟤네들은 제가 볼 땐 글자가 잘못된 거예요. 목사인데 예, 목사하고 잘못 쓰고 다니는 거야. 여러분들이 양해 좀 해주세요. 자, 그래서 지금 탄핵을 맨 처음부터 추진했던 목적이 뭐 때문이었다? 박근혜에게 면죄부를 주고 야당을 비판할 어떤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탄핵을 주도했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지금 모습이 딱 그 모습이죠. 자, 그 다음에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 10월 30일 날 말씀드리기를 쟤네들의 4월 16일이야 4월 12일 13일인가 우리 총선이 있었어요. 총선 이후에 갑자기 호남에서 국민의당이 압승을 하죠. 그리고 나서 모든 사람들이 멘붕에 빠졌어. 호남이. 자, 그때 망치 부인이 잠도 안 자고 2박 3일 동안 호남을 분석합니다. 그리고 4월 16일, 자, 여러분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요, 가서 찾아보세요. 4월 16일 방송을 보시면, 그날 제가 그걸 2박 3일, 이틀 동안 잠 안 자고 호남을 분석한 거야. 그래서 한 방송이에요. 거기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금 국민의당을 만든 이유가, 이명박이 계속 추구했던 이명박 신당으로 만든 거다. 그래서 얘네들이 결국 그 이명박을 지지하는 새누리당의 일부와 그리고 국민의당을 합쳐서 제3지대에서 당을 만들려고 하는 거다. 그러면서 이명박 아바타를 뽑으려고 하는 거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분명히 드렸어요. 기억나세요?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요, 유튜브에 가서 4월 16일 방송을 검색해보세요. 그러면 왜 이 4월 호남에서 국민의당이 만들어졌고 국민의당을 만들어서 터뜨린 사람들이 누구냐, 그런 얘기가 나올 거예요. 자, 제가 했던 그 얘기를 많은 호남 분들이 안 믿었어요. 기억나세요? 지금 방송 보고 계신 분들 많은 분들이 안 믿으셨죠. 자, 그런데 보셨어요? MBN에서. 네, MBN에 김용태라는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나와가지고 자백을 했어요. 뭐라고 자백을 했냐면 국민의당하고 새누리당 비박해. 여러분, 지금도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국회를 해산해야 된다. 이 국회 해산이 언제부터 나온 말이야? 박근혜가 대통령이 된 바로 직후부터 나온 말이, 예, 그게 국회 해산론이에요. 왜냐하면 국회를 해산해야, 그 국회 해산 누가 있어?
박근혜 아버지. 박근혜 아버지가 국회를 해산했었고 이승만이 국회를 해산했었고 그래서 얘네들이 국회를 해산하는 목적이 뭐냐면 국회를 해산해야 대통령이 지 멋대로 독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회를 해산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국회 해산이란 말에 넘어가면 안 돼요. 그러면 지금 야당은 아무 죄가 없냐? 죄가 있죠. 모자라죠. 제때 움직이지 못하고 특히 박지원 추미애는 이용받으면서 그렇게 치료받았던 그 차움이라는 병원이 바로 나의 혈관 건강에 가장 안 좋은 요소가 박근혜 추미애예요. 예. 지금 박근혜하고 추미애가 박지원하고 추미애가 예. 둘이서 아주 그냥 번갈아서 예. 지랄의 하모니를 보여주고 있어요. 하루는 박지원이 하루는 추미애가 돌아가면서 지랄의 하모니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국민들만 미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그래서 국민의당을 지지한 모든 사람이 새누리당 지지했어요? 더민주를 지지한 모든 국민이 새누리당을 지지했어요? 국민의당과 더민주는 그렇지 않은 국민들의 대표예요. 따라서 그들이 잘못하면 우리가 뭘 하면 된다? 종아리를 치고 채찍질을 해서라도 바른 길로 이끌어가야 되는 거예요. 걔네들은 원래는 머슴이었는데 지금 보니까 가축 수준이야. 가축은 어떻게 해야 돼? 적당한 이 채찍을 치면서 와이 이러면서 데리고 가야 돼요. 그러면서 또 그냥 채찍만 하면 애가 또 삐뚤어져요. 막 밭으로 들어가고 막 망가뜨리고 그래. 그러니까 적당히 먹이도 좀 주고 잘한다 이렇게 좀 칭찬도 좀 해주고 말 안 들으면 궁뎅이에다가 채찍질을 하면서 끌고 가야 될 가축이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가축들이 일 안 한다고 목을 따버리면 되겠어요? 소가 제대로 일을 안 한다고 확 살려버리면 그 다음에 농사는 어떡할 거야. 그러니까 말을 안 들을 때는 채찍을 좀 때리더라도 끝까지 지켜야 된다. 그리고 똑바로 하라고 하셔야 돼요. 지금 물론 야당에서 지금 정확하게는 그 국민의당과 더민주 안에서 새누리당 이명박의 아바타를 뽑으려는 그 제3지대로 그 합류하고 싶어하는 놈들이 있어요. 지금은 국민들 눈치 보이니까 표시는 정확하게 안 내면서 뒤로 몰래 만나고 우리 언제쯤 터뜨릴까? 그러면서 날마다 기회를 보고 있는 거야. 언제쯤 더민주를 떠나서 국민의당에서 제3지대를 막 이렇게 멋있게 폼나게 터뜨릴까? 그걸 지금 막 준비 중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뚜껑 열기만 해봐 그냥. 뚜껑 열기만 해봐. 그 순간 니들은 그냥 공중에서 회를 쳐버릴 테니까. 이런 분위기를 우리가 만들어놔야 이것들이 뻘짓을 못한다는 거죠. 아니 그럼 망치부인님 제3지대는 다 나쁘기만 한 겁니까? 제3지대가 왜 나쁩니까? 여러분 지금 제3지대의 목적이 뭐예요? 누구를 위해서 제3지대 만드는 거죠? 정확하게 누구? 박근. 자 오답이에요. B. 자, 다시 한번 누구 아바타? 누구의 아바타? 제3지대의 목적은 국민의 아바타가 아니라 이명박 아바타를 뽑기 위한 공작이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반대하는 거다. 그걸 잊으면 안 돼요. 지금 국회에 들어가 있는 그 국민의당과 더민주가 사실 3번 달고 2번 달았지만 영원히 새누리당에 가 있는 애들이 없지 않아요. 내가 누군지도 알아. 그냥 그러고 싶지만 찾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래도 어쨌거나 2번 달고 3번 달았으니까 이것들이 지 맘대로 움직이지 못하도록 우리가 강제해야 된다. 제가요 그 42년 동안 뉴스를 듣고 28년 동안 민주화운동을 해왔으며 16년 동안 당원 생활을 해왔고요 10년 동안 인터넷 방송을 해봤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새누리당과 야당이 뭐가 다르냐, 여당이나 야당이나 똑같다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여당과 야당이 똑같다라고 얘기하는 건 철저히 잘못됐어요. 왜냐? 여당은요 국민이 뭐라고 그러든 콧방귀를 껴요. 네 맘대로 이런 분위기예요. 그러나 야당은
국민의 눈치를 봐요. 그게 큰 차이예요. 제가 28년 동안 그 민주화운동을 연구하고 그리고 1996년부터 20년 동안 이 야당을 연구해왔는데요. 얘네들은 국민이 하라고 그러면 그 말에 따라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야당이 마음에 안 들어도 그들을 조련해서 제대로 바른 길로 인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새누리당은 아무리 얘기해도 말 안 들어요. 우리가 그게 가장 중요한 차이다. 여러분 주변에서 여당이나 야당이나 다 똑같은 새끼들이지 국회를 해산해야 돼 라고 얘기하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여당이나 야당이 왜 똑같습니까? 1번 뭐라고요? 여당이나 야당이 왜 똑같습니까? 외워. 그 다음에 그럼 뭐가 틀려? 그쪽에서 나오겠죠? 그럼 뭐라 그래? 여당은 국민의 말을 개무시하고 야당은 국민의 말에 따른다. 그것이 가장 큰 차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이야기를 분명히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국회에서는 누구를 위해서 하자는 거다. 정확하게 국회에서는 누구의 소망이다? 자, 이기호 자, 여러분 진정하세요. 정답을 알려드릴게요. 틀리면 안 돼. 지금 쟤네들이 국회를 해산하는 건 누굴 위해서냐? 박근혜 한 사람을 위해서예요. 박근혜 한 사람을 위해서 국회를 해산해야 그 박근혜 마음대로 박근혜 천하가 되는 거야. 그래서 국회를 해산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꼬시든 자, 뭐 우리 다 같이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서 국회를 해산합시다. 이런 가족 새끼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재명 사이다. 이재명을 위해서 우리가 국회를 해산합시다. 이런 가족 새끼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머 저는 박원순을 지지해요. 국회를 해산합시다. 이런 가족 새끼. 여러분 지금은 국회를 해산하자는 얘기에 넘어가시면 안 돼요. 우리는 지금 뭘 해야 돼요? 국회가 똑바로 국회다울 수 있도록 조련해야 된다. 이끌어야 된다. 우리가 농부이고 야당은 가축이다. 잊지 마세요. 우리가 농부이고 야당은 가축이다. 그 가축이 제대로 일을 안 하는 거 누구 탓일까요? 농부 탓이에요. 농부가 제대로 길을 들이지 않아서 그것들이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이제까지 우리가 말만 잘하면 와 후원금 보내주고 그랬잖아요. 이제까지 정치인 닥치도 않은 것들한테 막 후원금 몰아주고 잘한다고 칭찬해주고 막 좋아요 눌러주고 그러니까 그것들을 그지랄하는 거예요. 지금 야당은 가축인데 가축이 일을 못하면 그건 우리가 농부로서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면 지금부터 야당을 제대로 길들여서 다른 일을 하게끔 해야 되는 거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마음에 안 든다고 소모가지를 따버리면 안 되고 소가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좋은 사료를 주고 좋은 툴을 주면서 제대로 이끌어 가자.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그다음 지금 박근혜가 반격을 준비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박근혜 반격은 뭘 갖고 온다? 안보를 가지고 온다. 그죠? 그러면서 종북 좌파들로부터 조국의 안보를 지킨다. 야, 딱 들으면 그럴싸해. 사실 조국의 안보의 가장 암적인 존재가 박근혜야. 그죠? 예. 자,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고 외워야 될 대사가 있어요. 자, 뭐 너희들의 종북 촛불들은 그 2주 전엔 욕 아니었어요? 예, 2주 전에는 고구마라고 그러는 게 욕이었는데 이 2주 만에 갑자기 칭찬으로 변하면서 사이다는 나쁜 거, 고구마는 좋은 거 이런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어요. 원하던 바예요. 원하던 바입니다. 네, 여러분 제가 아프리카에서 10년 전 2007년 1월 17일에 처음으로 방송을 시작하면서 가졌던 마음이 뭐였냐면 아무리 좋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더라도 국민이 그 대통령에게 맞는 수준이 아니면 그 대통령을 지킬 수가 없고 또 아무리 훌륭한 정치인들이 나오더라도 국민이 그 정치인을 알아보지 못하면 이 나라가 문란해진다. 그런 생각으로 제가 아프리카 TV라는 이 불모지에 방송을 하러 왔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한 10년 정도 개인 방송으로 시사 방송을 진행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이렇게 동영상을 통해 그러니까 얼굴 까놓고 시사 방송을 하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예, 그래서 처음에 제가 아프리카에서 방송을 시작할 때 사람이다 뭐 이런 얘기도 들었고
왜 애들 노는데 여기 와서 지랄이세요? 뭐 이런 얘기를 날마다 들으면서 제가 꿋꿋하게 버텼더니 지금은 이제 많은 그 뒤로 팟캐스트들이 생기고 많은 동영상 뉴스들도 생기고 그래서 이제 우리 국민들이 KBS, MBC, SBS, 채널A, TV조선이 지배하던 이 재벌의 미디어 세계에서 독립해서 대한미디어 민주주의화된 미디어들을 만나고 있다. 그래서 미디어 민주화 시대를 우리가 살게 됐는데 그 시작에 망치부인이 있었다는 거, 네, 기억 안 하셔도 돼요. 네. 저는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처음 방송을 시작했을 때와 지금 똑같은 마음이에요. 뭐 중간에 여러 가지 저한테 뭐 방송을 하자는 사람도 있었고, 그 다음에 뭐 정치계로 입문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제가 들은 척도 안 했던 이유가 뭐냐 하면, 지상파 방송으로 나가게 되면 지상파 방송인이랍시고 뻑하면 공인이니 뭐니 개인 방송에서 트름질 뭐 이러면서 뉴스 나올 거 아니에요? 예, 또 제가 무슨 정치계로 입문을 해보세요. 막말계 뭐 막말 정치인 뭐 이러면서 맨날 나올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다가 가끔 뭐 동료 의원 뒤통수에 벽 뚫고자 본회의장에서 야동 검색하는 동료 의원 손가락 분질러 뭐 이런 걸로 제가 텔레비에 나가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줄기차게 아프리카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의 이름이 뭐냐면 망치부인이에요. 망치부인. 그 망치부인이라는 많은 분들이 뭐 이렇게 오한마라든가 뭐 해마 뭐 큰 거 생각하세요. 저의 망치는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에 나오는 아주 작은 망치예요. 그래서 이 작은 망치에 석정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작은 돌조각할 때 쓰는 섬세하고 작은 망치, 다른 말로 되게 약하고 볼품없는 망치인데 그 쇼생크 탈출의 주인공이 그 작은 망치를 가지고 19년 동안 벽을 뚫고 탈출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망치부인이라고 이름을 정한 이유는 이 대한민국의 이 민주주의가 왜곡되고 그래서 이 재벌 미디어들이 지배하고 그리고 이 잘못된 가치관으로 세뇌당한 우리 국민들을 탈출시키고 잊혀지고 싶다. 그런 이름으로 제가 망치부인이라는 이름을 선택했습니다. 도교에서는 그걸 공성이 불거라고 하더라고요. 이루고자 하는 바를 이루면 호련히 그곳을 떠난다라는 뜻. 그래서 망치부인은 언제든 잊혀지기 위해서 방송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망치부인을 기억하지 않으셔도 돼요. 예. 다만 망치부인이 한때 꿈꾸었던 이 꿈만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방송을 끝날 때마다 드리는 말씀이 뭐냐 하면 한 사람이 꾸는 꿈은 꿈일 뿐이지만 백인이 꾸고 만인이 꾸면 현실이 된다 이런 말씀을 늘 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망치부인이 꾸는 꿈은 뭐냐 하면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사이다라는 이름으로 허우대 멀쩡하고 잘생기고 말 잘하면 그게 정치 잘하는 줄 알고 그런 사람들한테 홀가닥 넘어가가지고 아무나 막 찍어주고 그러다 나라 꼴이 이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진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정치인을 똑바로 골라야 된다. 자, 여러분들이 누구예요? 주인이죠. 여러분이 이제 편의점 사장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편의점 사장님이시고 여러분의 그 편의점에 아르바이트생을 제대로 뽑아야 된단 말이에요. 연대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좋습니다. 갑자기 저 목소리를 굉장히 크게 하니까. 행진하시기 전에 잠깐 사회 공정성 부분에 대해서 괜찮겠어요? 너무 시끄럽지 않으세요? 예. 예? 안 들려요? 네. 어디까지 했죠, 제가? 박근혜 정권이 그쵸. 여러분이 편의점 사장님이시고, 여러분의 편의점에서 일할 아르바이트생을 고른다라고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아르바이트생을 어떻게 골라야 돼요? 잘 골라야 돼요. 자, 그러면 어떤 아르바이트생을 구해야 돼요? 말 잘하고 허우대 멀쩡한데 일을 제대로 안 하는 놈을 골라야 될까요? 생긴 건 조금 떨어지더라도 성실하게 돈을 훔치지 않고 손님들에게 제대로 서비스하는 직원을 골라야 될까요? 예, 서비스를 제대로 하는 직원을 골라야 되겠죠. 자, 그 편의점의 수준이, 그러니까 그 편의점의 알바생을 고르는 사장님의 안목이 그 편의점의 성패를 좌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새로 생긴 가게들 한번 가보시면 알바생한테 딱 맡겨놓고 주인이 안 보이는 집들이 있어. 그런 집들은 얼마 뒤에 간판이 바뀌어.
예,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알바생한테 딱 맡겨놓고 전혀 신경을 안 쓰는 주인이 있으면 그 가게는 간판이 바뀌어요. 종목도 바뀌고. 예, 즉 이제까지 우리 국민들이 알바생한테 모든 걸 맡기고 전혀 가게 영업에 대해서 신경 안 썼던 그런 주인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돈 투자하고 우리의 시간을 투자해서 가게를 열어놓고 아르바이트생 잘못 뽑아가지고 그 가게가 망한 사람들인 거죠. 자, 이제 우리가 한 번 망했어요. 2012년에 한 번 망해서 다시 창업을 했어요. 근데 이번엔 더 미친 알바생이 들어온 거야. 그래서 우리가 지난 4년 많이 고생했어요. 이제 다시 한 번 창업을 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이번에는 진짜 제대로 알바생을 골라야 된다. 예, 그래서 우리가 국민들이 무릎 뜨고 누가 진짜 정치인이냐, 어떤 정치인을 뽑아야 되냐, 이 부분을 우리 국민들이 깊이 새겨야 된다. 그때 여러분들이 정말, 오늘도 내가 아침에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문재인이라는 대통령 후보가 있다. 근데 이 사람이, 참고로 저는 문재인 지지하지 않습니다. 12년에 지지하다 감옥 갔기 때문에 이제 지지하지 않아요. 근데 문재인이라는 이 대통령 후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권에 새로 떠오르는 잠룡들처럼 선명한 자기 의지를 보여줬으면 좋겠다. 선명성을 드러냈으면 좋겠다. 뭐 확실하게 얘기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세요. 저는 문재인이 대통령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그 문재인이 그게 잘못이다라고 얘기하는 분들한테는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뭐냐 하면 대통령은 자기 지지자들만 모아서 지지자들이랑 분가분가한 사람이 아니에요. 대통령은 자기와 의견이 다른 사람들도 품고 가야 되고 자기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대통령이에요. 그러면 대통령이 되려는 자나 대통령을 만들어야 될 사람은, 대통령이 돼야 될 사람은 선명하게 자기 지지자들이 요구하는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들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결국은 맨 마지막에, 그래, 여러분 그 노무현 대통령 살아있을 때 얼마나 욕먹었는지 아세요? 이게 다 노무현 탓이라고 다들 욕했어요. 근데 이명박 말기에 차라리 노무현이 낫더라,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지금 대통령 후보들을 지지하시거나 판단하실 때 꼭 자기 지지자들이 좋아하는 말 합쳐서 문재인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연대하기로 했다는 건 새누리당의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이게 어저께인가 그저께 공개적으로 방송이 나온 내용이에요. 보셨나요? 자, 그래서 무슨 얘기냐 하면, 제가 4월 16일날 얘기했을 때 많은 분들이 설마 하셨죠. 그런데 제가 10월 30일날 그 얘기 똑같이 다시 했어요. 얘네가 지금 탄핵을 통해서 만들려는 정국이 그거다. 더 가까이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구속시켜야 됩니다. 삼성이 재산이 얼마나 될까요? 그래서 제가 4월 16일, 10월 30일 두 번 말씀드렸는데 그 내용이 바로 인증된 거예요. 실제로 지금 쟤네들이 노리는 건 뭐다? 국민의당과 새누리당 비박계가 합쳐서 원래 이번에 지네들이 탄핵을 주도하는 거. 그래서 안철수하고 비박계가 탄핵한 거예요. 그래서 안철수하고 비박계가 먼저 탄핵을 얘기하고, 그래서 둘이서 막 스타가 되고, 그래서 제3지대에서 김무성 박지원이 뭉쳐가지고 뭔가 그 스타덤에 오른 다음에 전국을 돌파한다는 시나리오를 짰는데, 문제는 뭐였을까요? 국민들이 반응이 없었어. 이런 분위기로 개무시를 하다 보니까 그게 안 뜬 거죠. 그래서 이제는 탄핵이 아니라 뭘로? 지금 이제 시간 끌기로 전환이 된 거예요. 얘네들이 지금 중요한 건 내년 4월로 시간을 끌기로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년 4월로 왜 시간 끌기에 들어갔는가? 이걸 또 우리가 정확히 알고 대처해야 이것들의 삽질을 막을 수 있다. 목적이 뭘까? 왜 내년 4월? 첫째는 누구 때문에? 반기문 때문에. 반기문을 기다리느라고 내년 4월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두 번째 이유가 또 있어. 뭐 때문이라고요? 재보선. 4월에 재보궐선거가 있어요. 그러니까 4월 마지막 주 수요일이 항상 재보궐선거예요. 재보궐선거가 뭐냐 하면 올해 국회의원 선거 했잖아요. 근데 국회의원 선거에서
1년 만에 배지를 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확정이 되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들 선거를 내년 4월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면 그때 지금 더민주에 있는 지금 예를 들어 한 표 막 표수로 막 세고 있잖아 우리가. 최대한 야권 의원들의 의석을 뺏어서 무너뜨리고 지네가 10석만 먹어도 전국을 뒤집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쟤네가 4월 말 퇴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4월 말이라고 얘기하고 시간을 끌었다가 재보선 때 새누리당이 다 먹으면 자기네들이 압도적인 우위였으면 물러날 필요 없다 이러면서 임기를 채우자는 작전. 뭔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왜 저놈 새끼들이 4월까지 시간을 끌려고 하는가에 대해서 분명히 인지하고 대책을 세워야 된다. 그러니까 내년 재보선이 어떻게 되는지 관심을 가져야 되고 몇 개의 의석이 떨어져 나가는가 이것도 지켜봐야 된다는 거죠. 지금 법원이 계속해서 이제 청와대 인근의 집회를 인정해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법원에 대한 이미지가 되게 좋아지셨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법원이 언제까지 우리 편일까요? 법원이 언제까지 우리 편인지 몰라요. 진정한 법원이 우리 편인 걸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번에 내년에 재보선의 대상을 누구로 선택하느냐? 그걸 보셔야 돼요. 제가 2004년부터 7년까지 여의도에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때 열린우리당 의원이 152석이었어요. 그리고 그 민주노동당이 10석. 그래서 162석이 우리 편이었어요. 지금이랑 비슷한 상황이었어. 그런데 어떻게 됐냐? 그 뒤로 선거법 위반에 대한 재판을 하면 전부 다 열린우리당은 전부 다 배지를 뺀 거예요. 열린우리당은 전부 다 배지를 떼고 누구만 새누리당은 다 무죄 받았어요. 그래서 결국 열린우리당이 과반수 밑으로 떨어지게 돼요. 그게 쟤네들의 방법이다. 결국은 법원이 똑바로 쓰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 지난 봄에 어렵게 만들어낸 여소야대 그 국회를 잃을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국회를 지켜야 돼요. 자,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 그래서 연관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 어제부터 국회로 와야 된다. 국회에서 촛불을 들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국회에서 촛불을 들고 국회의원들을 압박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일부 몰지각한 인간들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 만약에 9일날 탄핵안이 부결되면 국회를 해산해야 된대. 얘네들 생각이 어디 박혀 있는 거야? 이것들은 뇌에 보톡스 놓은 거예요. 뇌 주름이 펴진 거야. 지금 여소야대 국회가 국민을 보호하는 유일한 방패막이에요. 안 그러면 박근혜는 유신 정권 때랑 똑같이 지하부지 했던 거랑 똑같이 국민을 하루아침에 독재로 말아먹을 수 있는 상황이야. 그런데 그걸 막아낼 수 있는 유일한 마지노선이 여소야대 국회인데 국회를 해산하라? 뭐 국회의원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래. 또 한 번만 그런 얘기하면 내가 찾아갈 거야. 내가 마포로 찾아갈 거야. 정신들 차려. 여러분 지금요 그 12월 9일에 뭐 이 탄핵안이 부결되면 국회를 해산해야 된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새누리당을 해산해야지. 그죠? 새누리당을 해산해야지.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을 제명시키고 새누리당 행을 해산시켜야지. 왜 국회를 해산해? 그죠? 12월 9일에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되지 않으면 누구 때문이에요? 누구 때문이라고요? 12월 9일에 탄핵안이 가결되지 않으면 누구 때문? 자, 그럼 또 하나 질문. 저 미친 약쟁이 같은 미친 약쟁이로 의심받는 정확하게는 약쟁이 무당으로 의심받는 그 모 인사를 청와대로 들여보낸 게 누구예요? 새누리당. 그 사람이 어디 후보였어요? 새누리당. 자, 지금 저 박근혜를 청와대에 들여보낸 게 누구예요? 새누리당이에요. 그런데 지금 새누리당에서 그 만든 박근혜가 온갖 문제를 일으켜서 우리가 끌어낸다니까 반대하는 게 누구예요? 새누리당. 반대하는 게 누구라고요? 새누리당. 그럼 우리가 누구를 해산해야 돼요? 새누리당. 근데 왜 국회를 해산해? 병원에서 보험도 안 됩니다. 지금 자기도 모르게 어젯밤에 자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봐. 나도 모르게
어젯밤에 국회를 해산해야 된다는데 좋아요 눌렀다. 빨리 찾아갖고 좋아요 취소하세요. 예.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게 언론이에요. 언론과 얘네들 요즘에는 두 가지 방법을 써. 언론과 네티즌. 언론과 네티즌 두 가지 방법으로 국민을 꼴딱 속여 먹어. 근데 딱 보고 있으면 그럴싸해. 맞아. 이 국회에서 해서 가결을 못 시켜서 이런 등신들 여당이나 똑같아. 이런 것들은 다 없애야 돼. 어머 이런.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지금 박근혜가 뭐라고 국회를 첫 번째 이 헌법을 바꾸더라도 그 헌법을 바꾸는 과정에서 국회가 반드시 협조해야 돼요. 따라서 지금 여소야대 국회를 우리가 얼마나 많이 강하게 확보하고 있느냐, 강하게 지켜내느냐가 박근혜와 미친 새누리당이 국민들을 괴롭히는 것을 어디까지 막아낼 수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 마지노선이에요. 방패예요, 방패.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국회를 해산해야 된다. 여소야대 야당이 똑같이 나쁜 놈들이나 그런 말에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자 그럼 그럼 망치야. 그럼 내가 그거 없애주지. 라고 답변하고 나서 온갖 의료에 관한 규제를 내놓았던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왜 똑같아요? 왜 똑같아? 대통령이 뭐가 똑같아요? 아니 새누리당에서 탄핵하자 그러고 그 새누리당에서 탄핵하자고 해서 탄핵 반대가 새누리당인데 왜 국회를 해산해요? 새누리당만 해산하면 되지. 아니야 역사박물관. 예, 이 뒷배경이 역사박물관이고요. 이렇게 보면 여기가 무대 중앙, 오늘의 본 무대 중앙, 그리고 제 뒤쪽에 역사박물관이 있어요. 그리고 제 맞은편에 정부종합청사가 있거든요. 여러분 지금 혹시 광화문역에 도착하셔서 망치부인을 찾으러 오시는 분이 계시면 이 지점으로 오시면 돼요. 어디라고요? 정부종합청사하고 역사박물관 사이. 예, 정부종합청사하고 역사박물관 사이이고 정부종합청 가운데 잔디밭이 있어요. 그 잔디밭에서 여기 반대편으로 반대편 쪽 역사박물관 쪽에 있는 통로로 오시면 저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쪽으로 오실 분들 그쪽으로 와주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망치부인입니다. 아유 우리 애기 이쁘다. 네. 오늘 사실은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행진을 하면서 제가 이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모습을 본 시청자가 이 스피커를 보내주셨어요. 근데 이제 이 스피커에 얽힌 이 슬픈 추억이 또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이제 2014년 7월 16일이었어요. 2014년 7월 16일에 제가 이제 이 세월호 유가족들을 만나러 광화문에 왔던 날, 그날 제가 이제 요렇게 조그만 손바닥, 요거보다 성능이 작은 스피커를 놓고 방송을 했더니 경찰이 찾아온 거예요. 그 주변에서 너무나 시끄럽다고, 이 공연에 방해가 된다고 신고가 들어왔다고. 근데 그쪽은 2kg짜리 앰프를 틀어놓은 거야. 그래서 내가 경찰한테 이게요? 그랬더니 내 걸 보고 내 얼굴 보고 미안한지 그냥 가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놈이 이 화단 밑에서 자꾸만 뭘 빼가는 거야. 알고 보니까 무전기를 밑에다 넣어놓고 내가 하는 말을 그대로 실시간으로 들으면서 배터리 떨어지면 갈아놓고 배터리 떨어지면 갈아놓고 그랬던 사건이 있었어요. 저 그 세월호 광장 앞에서. 네, 그 뒤로 제가 더럽고 치사해가지고 스피커를 안 갖고 다닌 거예요. 근데 우리 이제 시청자님은 제가 이 스피커를 없어서 안 갖고 다닌 줄 아셨나봐. 근데 이제 옛날 거를 하도 그게 방전이 됐는지 충전이 안 되더라고요. 예, 그 2년 전에 마지막으로 쓰고 지금까지 안 썼는데 하여튼 새 마이크를 보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예, 그만큼 나의 목소리가 컸단 얘기지. 사실 제가 학교 다닐 때요, 그 영화 뭐지? 무슨 건축학개론에 나오는 건물이 그게 우리 물리대였어요. 우리가 공부했던 물리대 앞에서 크라운관이라고 이렇게 저 왕관 모양으로 되어 있는 강당 앞에서 올라간 애한테 제가 심부름 시켰다니까요. 누구야 내 밥도 시켜놔. 그럼 걔가 밥 시켜놨었어요. 근데 경희대 가보시면 알아 얼마나 먼지. 예, 뭐 몇백 미터를 제가 소리를 지르면 다 통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내 목소리가 또 웬만한 스피커보다 잘 들려요. 네, 그렇고, 말도 안 돼? 한번 가봐! 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자, 이제 우리 카메라는 제가 잘 못 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서, 네, 잠깐만, 네. 알아서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고요. 네. 가만있어 보자. 오늘은, 예, 오늘 이제 과연 얼마나 오실지, 제가 이제 여기 위치 처음 와본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이제 지난번까지는 저쪽에, 여기서부터 한참, 바로 이제 조선일보 바로 앞에까지 가 있었어요. 조선일보 바로 앞에서, 동화면세점 앞에서 방송을 했었거든요. 근데 보니까, 여기에서부터 거기까지 촛불이 가다가, 그러니까 희미해졌구나. 나는 무대가 이렇게 먼지 몰랐어. 여기 지금 엄청 먼 것 같아요. 여기에서 조선일보까지만 해도 저 1km 넘을 것 같은데? 그죠? 여기, 저 본무대에서 조선일보까지도 1km 훨씬 넘을 것 같아요. 그러면 1km가 넘게 촛불이 그렇게 이동을 했던 거야. 그리고 거기서 이제, 시청 광장을 지나서, 이 남대문까지 쭉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과연 오늘 얼마나 오실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 여러분, 저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청와대로 가자는데 늘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왜냐면 청와대 가면 뭐하냐? 주사 맞고 또 퍼 잘 텐데. 드라마 보다가 주사 쳐맞고 또 잘 텐데, 우리가 가서 아무리 말을 시켜봤자 알아듣겠냐. 우리가 말을 하면 알아듣는 것들한테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무짝에 소용이 없어서 안 갔어. 근데, 이번에 3차 담화하고 이 새누리당의 싸가지 없는 이 배신을 보면서, 이번에는 정말 가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 노래 하나를 생각했어요. 저기 보이는, 노란, 파란 청와대. 그녀를 만나기 100m 전. 예. 오늘은 그녀를 만나는 6번째 날. 예.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100m 앞까지. 라는 제목으로 사전 이야기 행사를 가질까 합니다. 원래 테니스를 시작하기로 했는데 벌써부터 우리 시민들이 이 국광장을 가득 메워주셔서 조금 빨리 시작할까 합니다. 지금 사람들이요 이런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였기 때문에 이 사전 모임을 막 해야 되는 분위기. 예. 그리고 이제 지금 들려오는 얘기가 무슨 충청도에는 어느 동네였는데 거기서 이제 김장을 했대요. 마을분들이 다 모여갖고 김장을 했는데, 자 이제 김장 끝났으니까 광화문 가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이 여기 가까운 여기서도 촛불을 든다니까 거긴 재미없어 이러더라는 거예요. 예, 오늘 김장 끝난 아줌마들도 많이 올라오시고, 예, 그 다음에 오늘 근데 또 김장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죠? 오늘 김장 하느라고 못 오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자 여러분들께 새로운 제안을 합니다. 지금 이 방송을 컴퓨터로 보고 계시는 님들은요, 이 방송을 큰 소리로 켜놓으시는 거야. 김장하는 곳에서 고무장갑을 끼고 이걸 끌 수가 없잖아. 고무장갑을 끼고 일하는 중이라 이걸 아무리 듣기 싫어도 끌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강제로 듣게 하는 거지. 그리고 여기다가 지금 김장하는 사람들의 멤버를 써줘. 그럼 우리가 여기 시청자 더하기 김장하는 사람들의 멤버까지 강제로 시위 참여한 사람 명단으로 우리가 치는 거지. 오늘 300만 채워보자 이거죠. 그죠? 예. 지금 이거 지방에 계시거나 어디 다른 곳에 계셔서 오늘 집회에 광화문으로 못 나오시는 분이나 근처에 대도시가 없어서 촛불 못 나가시는 분들은 사람들 많은 데 가서 가령 마을회관이라든가 이런 데 가가지고 목구는 높은 데다가 걸어놔. 그리고 지나간 사람들이 다 듣게 하는 거야. 그리고 들은 사람 숫자를 적어. 그러면 집회 참가자로 우리가 이렇게 다 계산을 해서 네 오늘 한번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 싶네요. 여기 둘이요. 알았어요. 예. 자 지금 이제 직장에서 직장 상사가 듣고 있어서 억지로 듣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예, 어떤 주유소 하시는 사장님께서는 계속 강제로 틀어놓으신대요. 그래서 주유소 알바생들이 처음엔 너무 괴로워했으나 이제는 순종하고 있다고. 오늘은 왜 안 뜨시다고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네, 자 그래서 이 전국 방방곡곡 그리고 세계 곳곳에서, 예, 그리고 지난밤에 특히 많은 텔레그램이 도착했어요. 해외에서는 로그인이 안 돼가지고 업을 못 하는데 계속 1300명 니들의 정체가 뭐냐 그래서 너무 괴롭다. 네, 해외에 계신 분들은 괜찮아요. 시청하는 것만도 대단하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 제가 용서해 드릴게요. 근데 국내에 있으면서
네, 국내에 있으면서 업을 안 하고 보는 인간들, 이런 인간들이 나쁜 인간들이죠. 자, 그럼 이제 제 소개를 드리면, 안녕하세요. 저는 도봉구 창동산업 불량주부 망치부인이고요. 이번 주에는 문고구마라는 유행어와 또 명단화라는 유행어를 새로 창출한 시사계의 종합예술인 망치부인입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내가 그 문고구마님한테 그 상표권에 대해서 찬찬히 얘기 좀 하자 해야 될 것 같아. 문고구마님이 어제 내가 문고구마 했더니 그 팬들이 막